오늘은요,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지금 미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미분양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일반 시장에 미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미분양이 생기는 원인은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지금 미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5개월째 지금 계속 연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려 7만 가구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 미분양이 좀 항상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미분양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미분양이 보면은 최근에 좀 줄어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고 이제 얼마 전까지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다시 미분양이 좀 늘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도권, 수도권의 지금 미분양 증가세가 좀 만만치가 않은데 데이터를 보면 지금 수도권이 미분양이 지금 14,655가구.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1,119가구가 증가했고 인천 같은 경우가 1,519가구. 그래서 경기 미분양 같은 경우는 9,000건에서 지금 1,100가구가 늘어나면서 거의 한 20%, 20% 가까이 급증을 했던 그런 지금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분양 가구 수가 전국적으로 하면 지방에 많았는데 비중이 좀 짚어주신 대로 수도권에 있던 미분양이 좀 20% 정도 이상 증가했다. 이건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질문은 항상 긴장입니다. 네, 제가 미분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미분양이 왜 중요할까요? 저 이제 항상 옆에서 들었으니까 미분양이 이런 분위기가 일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안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장도 끌어내릴 것이다.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는데 미분양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일반 시장에 미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미분양이 없을 때는 분양 시장도 활기가 띄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일반 시장도 그로 인해서 상승 열기가 더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미분양이 생기면 이제 뭔가 시장에서 안 팔린다는 거잖아요. 수요가 지금 뭔가 이게 정체되고 있는 느낌? 그럴 때 일반 시장도 사람들이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서 특히 이제 미분양이 있는 현장 주변으로 분위기가 급속하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느냐, 줄어드는 추세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분양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럼 미분양은 왜 생길까요? 미분양 왜 생길까?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요즘 분위기가 그래도 거래량이 늘어났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양 시장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분양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증가했을까?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뭘까요, 도대체? 미분양이 생기는 원인은 뭐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비싸서 그런 거예요. 분양가가 비싸다. 분양가가 비싸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비싸다. 근데 저희가 이전에 영상 찍었던 거 보면요. 1억을 찍었던 거 또 완판됐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비싸도 잘 팔리고 했었던 것 같은데. 단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이유를 좀 설명하는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거는 지금 뭐랄까 이제 분양가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일종의 저항 가격 이런 거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이제
좀 입지 좋은 거에 아니면 정말 뭐 고급스러운 아파트 한강뷰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지금 강남에 평당가 1억짜리 분양을 한다라면 미분양이 날까요 안 날까요? 강남이다. 네. 주요 입지입니까? 강남에. 그렇죠. 강남에. 그러면은 팔릴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단순히 1억 그럼 비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위치에 따른 가격으로 환산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강남에서 만약에 지금 한 1억 5천 1억 5천? 네. 좀 과한데요 이건. 그러면 미분양이 날까요 안 날까요? 좀 고민스러운데 이거 네. 단번에 팔리진 않을 것 같아요. 미분양이 납니다. 네, 미분양이 나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어쨌든 비싸다라고 느껴지면 어느 지역이 됐든 그 지역으로 환산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근데 강남도 1억까지는 뭐 1억 뭐 이 정도까지는 용인을 하겠는데 1억 5천 너무 비싸지 않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항상 고분양가. 고분양가일 때 미분양이 나는 게 확실해요. 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네. 분양가는 앞으로 조금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네. 뭔가 이유가 뭐 자재비도 올랐고 뭐 인건비도 올랐다 해서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그렇게 따져보면 네.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네. 지금이 제일 쌀 때다. 네. 지금 사는 게 남는 거다. 이득이다. 네. 이런 논리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그거에는 그 논리에는 그 전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전제가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이 비싼 가격에 분양하는 것들이 팔린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비싼 분양가의 아파트들이 계속 팔린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9천, 8천, 9천, 네. 1억 뭐 이렇게 이제 팔리겠죠. 네. 팔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안 팔리는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을 하는 게 잘 팔리면 일반 아파트에도 영향을 줘서 이게 일반 아파트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잘 팔리는 것 때문에 다음에 분양하는 게 연달아 분양하는 게 가격이 좀 높아지더라도 오히려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네. 야 다음 게 더 비싸지니까 지금 이 가격이 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네. 안 팔리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현장이 막 이어서 신도시 아니고는 막 뭐 예를 들어 8천, 9천 막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뜬금없이 나오거든요. 네. 뜬금없이 나올 때 갑작스런 고분양가 느낌이 날 때 미분양이 생기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가 올라가면 뭔가 좋은 상황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에 좋은 게 있다는 거라고 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면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일반 아파트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논리 전개가 될 수 있는데 네.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안 팔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은 항상 올라가는 중간에 미분양이 생기기 어려워요. 항상 이제 꼭지점, 전환점에 미분양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수요의 그 숫자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그 집을 살 여력 있는 수요자들이 이제 점점 적어지잖아요. 상승장 때 집을 다 사고 이래서 네. 그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고분양가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매칭이 돼서 미분양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분양가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분양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 매매가를 견인을 했다라면 다시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고분양가로 인해서 미분양이 생기고 이 미분양으로 인해서 다시 일반 아파트 시장을 죽이는 상황이 그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 생기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점이 중요하다는 게 항상 중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꼭지점에서 전환점 그쯤에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의 시장이 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식으로 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딱 그 흐름이 네. 일치되는 게 뭐냐면 2021년에 상승장 이제 꼭대기를 찍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떨어지면서 미분양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미분양이 늘기 시작하다가 네. 다시 2023년부터 미분양이 또 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약간 상승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네. 그러다가 또 최근에 미분양이 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전형적인 상승장 끝 무렵에 나타나는 꼭대기 2021년 꼭대기 네. 찍고 떨어지다가 반등 때 약간 미분양 줄었다가 다시 이제 미분양이 늘기 시작하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분양은 이제 줄어드는 것보다는 계속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저희가 미분양 얘기하면서 소장님 또 말씀하셨던 게 악성 미분양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악성 미분양도 지금 전국으로 한 12,900여 가구 정도로 전월보다 한 6% 정도 증가를 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악성 미분양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악성 미분양은 네. 여러분이 이제 타임테이블에 있는 그 분양 과정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분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양은 청약으로 이제 이해를 하죠. 청약을 몇 개월 동안 해요. 이제 1차, 2차, 3차 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줍줍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청약을 공식적인 청약 기간이 끝나서 계약을 마무리 지었을 때 이때까지 계약이 안 된 상황이 이제 바로 미분양입니다. 근데 이때 미분양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시장에 아주 악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단절됐네? 뭐 이런 느낌인데 다시 좀 지나서 이 미분양들이 시납으로 또 팔리거든요. 입주 전까지 네, 기간 동안 시납으로 이제 팔립니다. 그러니까 입주까지는 3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팔려요. 팔리는데 악성 미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거의 한 3년 집을 지은 3년 동안에 미분양이 처음에 생긴 게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성 미분양이 있는 지역은 정말 분위기가 안 좋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통은 팔린다라고 했어요. 시납으로. 네. 제가 이제 분양 영업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요.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약 단계에서 이 분양 상담사가 받는 수수료와 미분양이 생겼을 때의 수수료와 악성 미분양이 생겼을 때의 수수료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안 팔릴수록 이제 상담사가 받는 수수료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 영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계약을 맺으면 내가 버는 금액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현수막도 걸고 전단도 뿌리고 막 문자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팔리겠죠. 누군가는 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분양이 생겼을 때부터는 이제 그 제한들, 청약 단계에서 있었던 제한들이 있잖아요. 지역 제한, 뭐 소득 제한, 뭐 기간 제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순히 아무나 와서 계약하면 되기 때문에 영업만 열심히 하면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영업을 했는데도 안 팔리는 게 바로 악성 미분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미분양이 생기는 거는 정말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새 집이라는 실체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팔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분양을 할 때 시기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날고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좀 잘하는 편에 속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걸 파악하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정말 안 좋잖아요. 그런 현장은 아예 안 가요. 날고 기는 사람이 가도 못 팔아요. 상담을 해봤자 정말 막 죽으라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담 잘 들었어. 정말 유익한 내용이야. 그리고 그냥 가세요.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왜 계약을 안 하시냐? 그럼 좀 더 이제 뭐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데 나중에 좀 더 할인할 거 아니야 이제. 예. 할인하면 그때 연락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러니까 할인을 또 악성 미분양이 됐다라고 해서 할인을 바로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험 있는 사람들이나 네.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상담만 받고 간다. 그러니까 날고 기는 사람이 와서 분양 영업을 해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죽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 악성 미분양이 그 지역에 얼마만큼 있냐와 이게 이제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미분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일반 시장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성 미분양이 늘어난다. 그러면 좀 있으면 일반 시장을 꺾여요. 네, 꺾입니다. 이게 진짜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성 미분양의 이게 좀 추이가 좀 중요하고 일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네. 판단을 하셨는데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네. 이게 10년 만에 기업 구조 조정 리츠라고 해서 그걸 도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임대를 해서 미분양을 사들여서 임대를 하면서 이제 악성 미분양을 줄이고자 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진짜 그럼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미분양을 줄이는 효과는 있겠죠. 이제 단기간에 정부가 기금을 사용해서 네.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놓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미분양 수치는 줄어들겠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금의 한계가 있어요. 네. 모든 미분양을 다 사들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잘못하면 특혜 시비가 불 수가 있어요. 또 형평.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 막 생기는데 그걸 정부가 다 사들여. 그러면 여기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합니다. 기업들이 미분양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좀 비싸게 더 팔아도 그죠? 더 비싸게 많이 분양을 하겠죠. 그러면 정부는 기금만 계속 쏟아붓게 되고 미분양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매입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막 뒤바꿀 정도로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 미분양이 이제 점점 보면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진다 싶으면 분양이 다시 늘거든요. 네. 분양이 늘고 요즘은 이제 분양가를 비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양을 비싸게 하면 좋다라고 여기면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기업들이 착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장이 좋고 분양 시장도 이게 좀 그 전에 보니까 열기가 있었네. 그러면 지금 높은 가격에 분양 현장 열면은 잘 팔리겠네. 해가지고 고분양가로 열었는데 이제 미분양이 생기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오늘은 좀 미분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미분양의 수치가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또 일반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좀 파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최근까지 이제 미분양 수치가 좀 줄고 있어서 사실 별로 얘기할 거리가 없었죠. 얘기할 거리가 없어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 제가 상승론자였다면 이걸 호재로 받아들여서 막 얘기를 했었겠죠. 근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하락론자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상승론자지만 사이클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이클상 지금은 하락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은 이게 복잡해집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반박하는 사람을 증명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가만히 뒀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이제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분양 얘기를 할 시점이 어느 정도 됐다. 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 네. 그냥 분양수가 인허가 네. 이게 이제 확 줄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은 이런 거예요. 분양은 원래 수만큼 하는데 시장이 좋아서 미분양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을 아예 안 해가지고 분양을 아예 안 하면 미분양도 없는 거예요. 네. 그거를 미분양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동안에는 이제
그 분양을 굉장히 분양 숫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미분양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점점 분양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분양가가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가를 싸게 할 요인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고분양가 분위기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소진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이 날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미분양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금 토대가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